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기간이었어요. 지금 수시가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안 된 사람들은 또 정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중, 예고, 예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성가대도 그렇고 계속 뭔가 현장에서 노래를 해야만 하는, 뭐 앙상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뮤지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추어로서 프로로서 계속 무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실전에서 강한 멘탈을 가지는 법, 그리고 중요한 시험이나 연주 전에 몸 관리, 마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제자가 남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실제 수업 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라고 하는 일반인에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니? 떨릴 때 어떤 식으로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차라리 너무 긴장되면 프리스타일로 해버린대요.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한 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강박이 세지고 어차피 막 말도 꼬이고 할 거기 때문에, 또 준비한 대로 안 하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감정적으로 완전 무너져 내려 버리니까 그냥 프리스타일로 편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사람들을 유치원생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더 준비 많이 해왔고 공부 많이 해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앞에 있는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다 유치원생으로 보인대요. 이런 거는 연주 때는 괜찮고, 그리고 그냥 대상들이 아마추어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근데 시험 때는 다 뭐 교수님들, 뭐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아마추어고 그들이 프로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프리스타일로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춤이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스피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시험을 봐야 되는 노래 파트에 있어서는 절대 프리스타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굳이 표현을 바꿔본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준비한 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강박에서 그냥 싹 벗어나서 지금은 내 무대야. 지금은 내 타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무대를 완전히 즐겨버리는 거 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 볼 때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무대를 즐겨버렸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치원생으로도 상대방들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직 간절함밖에 통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정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노래로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긴장이 돼도요, 그 긴장의 끈을 갖고서 끝까지 하면 그 간절함이 상대방에게도 온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떨림이 감정적으로 전달이 돼요. 너무 많이 떨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적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적인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도 시험이나 무대나 이런 거를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진짜 간절함이 빠지면 그때부터 저도 흥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흥미가 없어져요. 어떨 때는 한번 저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간절함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감정이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감정이란 것도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가사를 생각했을 때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가사를 온전히 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뭐 이런 거는 많이라는 느낌도 안 들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게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느낌과 표현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빠지는 거죠. 가사에 집중하고 빠졌을 때 나오는 감정이 있고, 그 곡을 전체를 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흐름을 다 내가 알고 있고 전체적인 앞, 뒤에 배경도 알고 있을 때 전체적인 그 감정이 다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 곡만 딱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해석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떤 스토리에서
전개가 되어서 그리고 그 노래를 지나서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다 아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때는 그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곡의 스토리에 맞는 느낌으로 그 노래를 몰입도 있게 부를 때를 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면서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뮤지컬 넘버나 오페라 곡에서 뭔가를 부른다.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새드 엔딩이에요. 근데 이 곡이 약간 애매한 그런 감정선을 갖고 있다 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기쁘게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몰입도가 떨어져서 듣는 사람이 몰입이 안 돼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을 표현해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한 준비성이 갖춰져 있을 때 긴장을 덜 하겠죠. 사실은 긴장이라는 건요.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연습량을 채우면 그렇게 생각만큼 긴장 안 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연습의 양의 고도를 완전 높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연습량으로 도달하다 보면은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가사 헷갈리는 거 신경 안 쓸 수 있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질 만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전히 그 곡을 표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암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들도 보면은 그 대사를 외우기 위해서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서 그냥 즉시 이렇게 깨서 눈을 뜨자마자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예전에 교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 노래 바로 그냥 부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고 현장에 들어가고 무대에 서야지만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100번의 양을 채우고서 무대 섰을 때는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연습량을 채우고 늘리고 하면서 긴장도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 거는 결국 준비되지 못해서구나. 이것을 인정하시는 순간에 연습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긴장도나 이런 것들도 컨트롤이 자연히 될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감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중형 뮤지컬을 했어요. 제작비도 꽤 만만치 않게 들었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제작비가 사실은 들거든요. 뮤지컬 할 때마다. 진짜 대학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진짜 아트홀에서 하는 뮤지컬은 정말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축사를 써줄 정도로 관심이 쏠렸던 그런 뮤지컬에 제가 이번에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역시 현장 일이 잘 맞다. 제가 개인 컨설팅이나 뭐 개인 레슨 같은 것들도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저는 다수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스스로가 즐겁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열정이 나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부딪히는 것 없이 정말 정말 즐겁게 이번에 이 작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는 작곡가랑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와 작곡가랑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작곡가가 그 곡들을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지도를 하고 디렉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장이랑 또 그 사람이 의도한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것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들이 저한테 작곡가님한테 좀 뭘 얘기 좀 해달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도와달라고 계속 너무 이거 이상하게 여기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그거를 그 작곡가랑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심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막 마찰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계속 그거를 트라이를 해야 되고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상식선에서 말이 안 통하면 정말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배우들의 입장에서 배우들이 느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조율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클래식을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여기서 클래식을 논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되게 아무튼 좀 끙끙 앓았어요. 계속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이제 제가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일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들이나 연출가님 뭐 거기 이제 대표님 뭐 기획 담당자님들께서는 뭐 거의 저만 믿고 계셨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힘들었죠, 사실은. 왜냐면 제가 그거를 너무 다 조율하기보다는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음악은 다 맡아서 하세요."라고 저에게 전적으로 이걸 다 맡기셨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감당하느라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정말 너무 배우들이 잘해 줘서 너무 만족했고 보고 나서 울었어요, 실제로. 음 그 내용도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고 제가 정말 열정을 다 쏟았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그 공연을 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들어가는 뮤지컬들 새로운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 곡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가수 지망생이 되고 싶고 아니면은 뭐 미디를 하는데 미디에서 소리를 이제 자기가 가이드를 뜨고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해야 하는지 이런 장르 선택이나 곡 선택, 그니까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 장르 선택이고요. 작게 보면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는 R&B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R&B 장르를 진짜 아무나 잘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목소리나 성대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R&B 장르는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R&B를 좋아한다고 해서 R&B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맞는 노래를 하는 것이 맞고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낼 게 아니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난 최고의 만족을 느껴."라고 하시면 좋아하는 거 하셔도 되지만 이걸 통해서 대중 앞에 비춰지고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런 좋은 평가로 인해서 또 더 뭔가 해볼 그런 힘도 나고 안 맞는 거 계속하면서 혹평을 받는 것보다는 맞는 걸 해서 빨리 인정받아서 빨리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빛을 못 볼까 하는 분들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도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간 정말 발굴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헛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발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실력이 안 좋아서 아니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는데 다른 거 선택해서 이걸 자꾸 여기를 파고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를 하니까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수를 하니까 대박이 나고 이렇게 파야 되는 장르도 다르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장르, 파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잘 맞는 게 뭘까를 두고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 '나한테 이게 정말 맞지 않는 것인가.'를 두고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나 뮤지컬 넘버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오페라에서 하나, 뮤지컬에서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페라는 라트라비아타라는 이탈리아 원어로 이제 부르게 되는 오페라인데 주인공 여자가 원래 창녀였어요. 근데 정말 그런 밑바닥 창녀는 아니고 귀족 세계에서의 창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 사륙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서 그 남자 살다가 남자의 집안에서 "우리 아들과 제발 헤어져 달라."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알고 보면 그 여자가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오해를 받죠.
다시 화류계로 돌아갔는데 그걸 스스로 원해서 간 줄 알고 남자는 여자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돈을 집어던지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아무튼 서로 오해하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떠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상황을.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둘이서 다시 사랑의 약속을 하지만 결국 여자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죠. 뭐 이런 좀 비극을 담은 그런 건데 노래가 너무 좋고 사실 오페라가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노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성악이기 때문에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몰입이 안 돼요. 그리고 병에 걸려 죽고 막 아픈 사람들인데 다 성악가들이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그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 꽃피는 나이대의 주인공들을 나이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매칭도 안 되고 막 몰입도 안 되고 연기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오페라 보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물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연출하신 분들도 직접 만나보면 오페라하는 사람들이 연기 진짜 못한다고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몰입되는 그런 작품을 찾기가 정말 힘든데 연기를 정말 잘하는 외국 가수들이 부른 라트라비아타는 괜찮아요. 오페라에서 그렇게 많은 감정선을 나타내기가 힘든데 그 오페라는 많은 감정선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오페라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개망나니로 살다가 정말 문제아로 살다가 약간 갱생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감도 되고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은 크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없는데 최근에 뮤지컬 영화죠. 위대한 쇼맨이 나왔잖아요. 2, 3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게 너무 흥행이 돼서 실제로 이제 현장 뮤지컬로도 세계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갈라쇼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위대한 쇼맨도 사실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의 그런 인생과 또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감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괴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의 재능으로 그거를 당당히 극복해내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재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고 거기 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고요. 연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위대한 쇼맨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로 인사드릴게요. 역시나 오늘도 급 끝내네요. 제가 특강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특강을 한동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딱 한 번의 보이스 특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으로는 한동안은 보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특강의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또 아래 댓글을 참고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